연결해서 녹화를 말씀 좀 시작합니다. 김기현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그 방역 실패를 보수 세력에게 전가할 것이냐, 이게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내용인지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 전광훈 목사 그분이 네. 8.15 광복절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네.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로 이제 판명까지 된 마당에 그로 인해서 많은 이게 감염자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인하거나 네. 하는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만 네네네. 그것과는 별개로 네. 왜 그걸 가지고서 미래통합당에게 책임을 지라 그러냐, 황당하지 짝이 없다 이런 얘기죠. 아니 그걸 가지고 어저께도 제가 서른 의원하고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미래통합당 대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하게 짝이 없다. 결국 방역 책임이 야당에게 어떻게 있느냐, 야당이 무슨 방역 지휘권이 있느냐, 예산 집행권이 있느냐. 아니 야당은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마당인데 네네. 그걸 덮어 씌워서 야당에게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 예. 아니 코로나 이슈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느냐. 네네. 참 웃기는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한편에서 보면요, 지금 그 8.15 광복절 집회 때, 보수 세력의 집회 때, 홍문표 의원이 당장 현역 의원으로서 참석을 했고, 뭐, 김진태 전 의원, 뭐, 민경욱 전 의원, 유정복 전 시장 등등이 참석을 한 걸 보면은, 미래통합당 쪽에서 뭐, 조직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과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15 있었던 광복절 행사는 네. 두 군데 그 지점에서 네. 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집회입니다. 예. 그리고 자유민주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게 다 보장돼 있는 것이고요. 예. 대통령이 잘못해서 나라가 지금 엉망이다. 네네. 지금 그냥 그 경제가 폭망하고 있다. 부동산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열화 같은 생활을 지금 대통령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네네. 이런 점들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이 보고 지라고 퇴진하라고 요구하는 건 당연한 표현의 자유고요. 네네. 그 현장에 아니 우리 당 의원이 일부가 갔거나 전직 의원이 갔다고 해서 예. 그걸 사과하라는 것도 웃기기 짝이 없는 거죠. 아니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 눈치 보고 대통령에서 반대하면 무조건 사과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코로나 무슨 확산 집회가 아니고 예. 적법한 허가를 받은 집회에 참석한 것인데 예. 그 참석자 중에서 연설을 한 전광훈 목사란 분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된 건데 네네. 그걸 야당에게 책임을 지운다 그러니까 이야말로 정말 코로나를 가지고서 또 선거에 혹은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저도 뭐 표현의 자유는 분명히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 특히 이제 그 법원에서 그 허가를 내준 것도 사실 100명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이런 대규모 집회 자체는 부적절하다. 더군다나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들이 이미 나와 있었던 상황, 10여 명이 나와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꼭 집회를 해야 되느냐 이 얘기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이게 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하면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었던 때 네네.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서울특별시장 네. 그 장례 의식도 매우 부적절했지만 네. 수만 명을 운집시켜서 아니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왜 안 묻나요? 아니 집회를 주최한 것이 미래통합당도 아니고 네. 우리 당 의원도 아니고 네네네. 그 시민사회단체 행사에 우리 당 전직 의원이나 혹은 현역 의원 한 분이 참석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야당이 무슨 방역 책임 있는 것처럼 하니 황당하게 짝이 없다. 그럴 것 같으면 박원순 전 시장 장례식에 참석한 이해찬부터 책임을 물어라. 서정엽 서울시장 직무대행 당장 책임을 물어서 구속시켜라. 그게 올바른 것 아니겠어요? 아니 참석한 사람에게 뭘 그렇게 덮어 씌우려고 안달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그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상해죄, 이게 신천지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 확진 판정 자가진단
자가격리 그 통보를 받고 나서도 이제 집회에 참석했다 이렇게 방역당국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보도된 걸 보니까 네. 정강호 목사 측에서는 뭐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대상이라고 통보받은 것도 연세를 마친 후다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는데 뭐 제가 정강호의 대변인도 아니고 그 조사할 입장도 아니니까 누굴 대변하고 뭐 그럴 일은 아니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이 있으면 책임인 사람 당연히 그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죠. 뭐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지금 보석 상태잖아요 전 목사가. 네,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보석 취소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좀 있어요. 청와대 뭐 청원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보석을 취소하고 말고 보석을 하고 말고는 법원의 판사의 권한 사항입니다. 네네. 정치권이 나서서 누구를 구속해라, 누구를 석방해라, 누구를 실형을 보내라, 누구를 무죄를 선고해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월권 행위인 거죠. 그런 국민적 여론이 있으면 그런 국민적 여론을 재판부가 고려해서 법적 판단을 하겠죠. 그게 자꾸 괄괄구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대통령, 청와대 쪽에서 미래통합당 대표, 그러니까 김정인 비대위원장과 좀 만나자, 여야 대표들과 좀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좀 사실관계가 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요청을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그 사실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무슨 회담을 하자 그러면 정식 의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언제쯤 할 거냐, 참석자는 누구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금 조율도 하고 그러면서 제안을 하는 것인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와 들은 바를 종합해보면 그 최재성 정무수석이 그냥 신임 인사차 왔다가 뭐 지나가는 말로 뭐 한번 식사나 하시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서 뭐 여야 대표를 초청했다 제안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이 최재성 이분이 뭐 정치 처음 하는 초짜도 아닌데 이 사람 정무수석 맞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겁니다. 여야 대표를 초청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맞나요? 지금 이해찬 대표는 한 열흘 후면 이제 임기가 끝난 분이에요. 대표제로 뽑는다고 그러시는데 아니 이해찬 대표를 불러놓고서 거기에 우리 그 비대위원장하고 대통령 앉아서 한다면 그게 무슨 웃긴 얘기 아닙니까? 열흘 후에 그만두실 분인데 그러니 참 황당하다. 주제를 정하는 것도 뭐 아무것도 논의한 적도 없고 참석자 범위를 어떻게 할지 형식을 어떻게 할지 논의한 것도 없으면서 한마디 지나가는 말로 식사 한번 하시죠라고 했다고 해서 큰 제안을 거부했다고 막 기자를 통해서 발표를 하는 걸 보면서 이것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거구나. 아니 그게 진정성을 가지고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뭘 논의를 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대통령께서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얘기 하나 더 여쭤보면은 지금 지지율이 역전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버렸어요. 이 요인 뭐라고 지금 김기현 의원께서는 분석을 하십니까? 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평가하기는 뭐 여당이 잘못한 것이다. 야당이 아직 득점할 충분한 그런 자기 여건을 안 갖췄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상당 부분 공감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요. 워낙 지금 정부 여당에서 뭐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일자리 뭐 조국, 윤미향, 윤석열 찍어내기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 또 박원순 시장 사태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앞다르고 뒤다른 사람들이다. 위선 정권이다 하는 그런 실체를 국민들이 보았기 때문에 현 정권에 대한 실망이 큰 것이 그런 요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정부 여당이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다만 거기에 말씀 하나 드리는 것은 우리 당도 새로 재건되어서 국민들의 그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다. 보수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그런 측면도 일부 가미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 긍정적인 뭐 어떤 미래통합당의 노력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에 발표한 정강정책이 아닌데 이게 지금 너무 기본소득 명문화도 그렇고 뭐 경제 민주화 뭐 등등 보수로서의 색깔보다는 좀 너무 좌클릭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이 정강 정책이라는 것이 망고불변의 진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네. 분배가 더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성장이 필요할 때가 있고 무조건 성장만이 최선이다, 지고지선이다, 분배만이 지고지선이다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AI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대폭 줄어드는 것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네. 이 시점에서 그러면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지탱할 거냐 네. 그런 근본적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대적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서 우리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도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들은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 문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말 네. 여야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향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사연임 금지인데 지금 김기현 의원께서는 4선이십니다 벌써.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엔 못하게 되는 거야. 다음 선거에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정말 주위에서. 예, 그래서 야당 의원도 어저께 그 중진 의원을 만났습니다만 여당 의원을 제가 중진 의원을 만났는데 네. 그분도 선수가 높으신 분이신데 네. 극력 반대하시더라고요. 사실 연임 금지에. 예. 여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이 문제도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예. 네, 우리 국민들이 예. 우리 정치인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곱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이 다선의원일수록 더욱더 좀 더 이게 국민들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좀 거리가 멀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때로는 무슨 충격적 요법도 좀 필요하다. 예. 특히 우리가 야당 입장인데 예. 야당이 자기 희생 없이 어떻게 전진을 하겠느냐. 예. 좀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알겠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법률로 통과시킬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정인 위원장 체제가 출범하고 나서 평가가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지지율도 올라가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런데 임기가 내년 4월까지잖아요. 이거 더 연장해야 된다. 한 대선까지 연장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뚱맞기 짝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의견 낼 수 있잖아요. 네. 내년 4월은 한참 남아서 네. 우리가 지금 자리 가지고 연연하고 논의할 때냐. 지금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예. 지금은 우리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네. 우리 그 보수정당, 합리적 개혁적 보수정당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 거기에 전념해도 지금 될똥말똥인데 네. 지금 자리 가지고 논의한다는 게 생뚱맞기 없다. 이런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생뚱맞은 질문이니까. 어제 광복절에 김원웅 광복회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일 행각이라든가 친일 인사들의 국립묘지 이장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발언을 했어요. 저희들이랑 인터뷰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그 김원웅 회장 그분이 제기하는 이슈가 있냐, 제기할 이슈냐. 자기야말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온갖 철새노릇 다 하고 자기가 한 짓이나 과오에 대해서는 무슨 생계 유지를 위한 차원이었다.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네. 그것도 우습습니다만은 네. 어떻거나 이건 그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예. 대통령의 호칭을 생략해버리고 이승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나중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독재 때문에 물러나고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요. 네.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초대 대통령이고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분에 대한 존중의 마음 자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내용에 보니까 예. 보수 세력에 대해서 이완용에 빗대는 형태의 그 발언이 있어요. 제가 매우 분개했는데 정말 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상대방을 정치할 권한의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1분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 돌아옵니다. 8시에 뵙겠습니다. 녹화를 시작합니다. 일개 장관이 고검장이고 검사장이고 그냥 순식간에 다 날려버리잖아요, 검사들. 그전엔 그 수사하기만 하면 그전에도 날렸지만 네. 지금은 더 날리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전에는 정권에 부담스러운 수사를 한 검사들이 있으면 저런 식으로까지 날리지는 않았어요. 최소한 염치 있게 한 클릭 뒤에 살짝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지.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이게 인사로 날린 정권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 정권이 염치가 없습니까? 염치가 없죠. 최소한 검찰 인사에 있어서는 잠깐 내가 얘기 좀 합시다. 이게 지금 정권이 검찰에 대해서는 문제가 뭐냐면 너무 검찰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그리고 이 적대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검찰이 필요하고 유의미하고 사회적으로 거악을 척결하려고 하는 수사를 하려고만 하면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태클을 건다고 하는 것이 현 정권과 현재의 집권 여당과 현재의 법무부 장관을 했던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남국 의원 국가 전체로 보면 이게 아예 국가가 올바르게 가려면 현실 권력이 현실의 검찰 권력이 제대로 처벌할 거 처벌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다 차단해 버리고 있잖아. 과거의 정권들은 청와대 일개 행정관조차 수사하는 것조차 아예 막아버렸었죠. 그래서 수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착수 시작조차 못하게 하고 혹여라도 뭐 언론에서 터져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하면 모든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막았던 것이 과거 정권이었고요. 문재인 정권에서는 오히려 그랬던 검찰을 독립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켜주고 독립된 수사를 보장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는 아마 국민이 멀리 할 가지 거라고 저는 말고 생각이 듭니다. 멀리 가지 말고 이명박 박근혜 때 청와대나 장관 차관들 구속된 사람들 그대로 찾아만 보시 기사 검색만 해봐. 그러면 방금 김남국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만큼 팩트에서 틀린 건지 분명하게 찾아오지 않았죠. 이명박 박근혜 권 때하고 지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검찰이 현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얼마만큼 했고 그 사람들을 구속시켰는지 그것만 찾아보면 지금 김남국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옛날 과거 정권에서는 청와대 행정관 하나 구속 못 시켰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토론이 끝장 토론이 필요합니다. 불꽃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초지일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 김남국 의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싸움 좀 시키지 마세요. 클래식화의 생애 한가운데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수님이 매일 귀가 시간을 늦게 하는 KBS 한국방송 주진우 라이브의 징벌적 사랑을 보냅니다. 책임져요.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걸어와서 여기에 누워보렴. Will it be sensational? Will it be temptational? 그 무엇을 쫓고 있니? 잡히는 것 하나 없이 It doesn't really matter. 복잡한 생각도 It doesn't really matter. 뒤돌아볼 것도 Time someday to 난 멈추어 It doesn't really matter. Nothing comes for nothing. 저는 손기재입니다. 나는 무의식 중에서 죽을 힘을 다하여 더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이기었습니다. 기록의 시간은 2시간 29분 19초 2의 올림픽 신기록이었습니다. 2020 KBS 연중기획 기억을 기록하다. 할아버지를 가장 존경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베를린에서 24살 손기정은 한국 사람이다. 저 시기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일장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걸 일본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 같이 가셨던 분이 손기정 너 여기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하러 왔지 일장기 거부한 거 아니지 않냐. 일본 사람들이 당신의 행동을 문제화해서 출전 안 시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손기정 선수는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올림픽 금메달은 없다. 본인이 세계 신기록 보유자였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계속 손기정 선수는 손기정 선수의 길을 갑니다.
제가 할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만약에 우승을 못하셨으면 어떻게 하실 뻔했어요? 라고 했더니 주저없이 얘기하시는 게 그러면 감옥 갔겠지. 24살의 손기정은 외로웠지만 그런 일들을 했었던 겁니다. 손자 이준승 씨는 외할아버지 손기정 선수를 기억합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건 그가 대한민국의 마라톤으로 조국을 품고 달렸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대한민국의 기억, KBS가 기록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양산 36도를 최고로 전국 15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31.9도로 평년보다 2.2도가 높았습니다. 서해 5도와 제주 산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일부 섬과 산지 외에 한 군데도 빠짐없이 특보 해당 지역으로 여름볕이 매우 뜨겁습니다. 대부분 폭염경보로 단계까지 높아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요즘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 내에서 당분간 맑겠습니다. 그간 맑아서 열이 많이 누적된 상황입니다. 내일도 역시 낮 기온 33도 이상으로 오르겠는데요. 일부 동해안과 경상도, 전라남도는 35도 이상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게다가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높아졌겠습니다. 내일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서울 26도 등 21도에서 28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대전 35, 강릉 36도, 대구는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한 서해안과 남해안에 내일 안개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짙을 수 있겠고요. 내일 울산은 공기가 종일 탁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공기 괜찮겠고 밤에 나빠지는 곳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9.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제1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82kHz, FM 94.7, 89.9MHz, KBS 대전 제1라디오입니다. HLKI. 저녁 종합 뉴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 수도권에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금지됩니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0명대로 다시 늘었습니다. 현재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스턴지 유행 때보다 전파력이 높은 유형으로 추정됩니다. 광복절 집회에서 불법 행위로 체포된 30명 가운데 3명이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고 1명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로 규모가 대폭 축소된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내일 전투력 강화를 논의할 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해 대미 또는 대남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 교회발 집단 감염이 전국적인 전파 양상을 보이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방역 강화 방안을 밝혔습니다. 내일 새벽 0시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에 내려졌던 거리두기 2단계가 인천으로 확대되고 수도권 소재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됩니다. 정청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국무회의에서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 비상한 각오를 주문했던 정세균. 오후에 긴급히 관계부처 장관들을 소집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 참석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현 단계를 통제하지 못하면 전국적인 유행으로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 강화 대책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 외에 인천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은 물론 도서관과 박물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됩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도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선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됩니다. 내일 새벽 0시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정 총리는
이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 상향도 불가피하다며 검찰, 경찰, 지자체 등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정청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 200명대로 늘어나 닷새간 집계된 확진자만 1000명에 육박합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이 2차 전파를 일으키고 있어 전국적인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새 246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감염이 235명. 권역별로 대전, 세종, 전남, 경남 등 4곳 지역을 제외하고 산발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특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돼 또 다른 교회와 사무실, 병원, 콜센터 등으로 2차 전파가 이뤄진 사례가 곳곳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미국, 유럽 등과 같이 대유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로 문턱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지난 신천지 유행 때보다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유형이라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유행이 시작됐고 고령 확진자가 많은 점도 문제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의 경우 60대 이상이 3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민들의 위기감과 경각 둔화된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은 매우 요원한 상황이며 거리두기와 예외 없는 마스크 착용만이 유일한 방역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숨을 내쉬는 동안은 항상 바이러스가 배출될 수 있다며 식당, 카페에서도 음식물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457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노원구 안기옥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교회 정규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달라고 종교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교회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새 132명이 늘었습니다. 해외 접촉은 1명이고 131명은 모두 국내 감염입니다. 사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하루 새 75명이 늘어 서울시 누적 확진자는 282명이 됐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포함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전국 405